안녕하세요. 오늘 주제는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이 미래에 받게 될 벌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를 피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벌을 받고 힘들게 되는지, 인생 망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.
자,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.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받을 벌에 대해 보자면,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던가 사업을 하던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회사가 갑자기 망할 수도 있고요. 그 사업이 갑자기 망할 수도 있고요. 맨날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하루하루 푼돈이라도 벌려고 하는 그 모든 거에서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열심히 일개미처럼 꿀벌처럼 살려고 하지만 그런 인생이 이 사람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아요. 이 사람은 얼굴 들고 살기가 또 힘들 것 같아요. 그냥 분위기 자체가 사람이 자신감 차 있고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멋있게 치장을 해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멋있다,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구리다,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정신병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게 돼서 그래서 이제 뭔가 카운셀링이나 상담이나 이런 거를 받아야 되는 상태일 수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자꾸 머리에 이상한 망상이 생기고요. 피해의식이 있고요. 막 약간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그게 본인을 갉아먹는 생각이에요. 누가 나를 해할 거야. 뭐 누가 이런 식으로 잘못을 저질렀어.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게 없고 그런 식으로 그 생각들이 이 사람이 진실인지 진짠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좀 헷갈리게 만들어요. 그래서 약간 정신 착란 같은 게 와가지고 상담을 받아야 될 지경으로도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분위기 자체가 좀 반 미쳐있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치장하고 멋있게 꾸민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게 봐주지 않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는 그 맑은 눈의 광인? 뭐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아무리 외형이 뛰어나고 뭐 잘 입고 하더라도 눈만 보이잖아요. 저 사람 미쳐있구나, 돌아있구나 이런 것만 딱 생각이 드니까 좀 약간 그 사람이 뭔가 호감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. 아무래도 사람이 돌아있다, 미쳐있다라고 생각이 들면. 근데 이 사람이 좀 그런 분위기를 풀풀 풍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사람을 별로 호감으로 봐주지 않고 멋쟁이로 봐주지 않는 것 같아요. 아무리 열심히 자기를 꾸미고 명품을 휘두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여요. 그래서 인생이 자체가 좀 이제 보면은 균형 잡히지가 않고 인생이 좀 이렇게, 기복이 많고 좀 그렇게 보인다.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그리고 사랑 같은 경우도, 막 중독돼가지고 갑자기 막 누군가한테 꽂혀가지고 사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사랑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 사람을 배신 때리고 떠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사람한테만 꽂혀가지고 중독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집착하게 되는 그런 흐름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모로 봤을 때는 애정사도 안 풀리고 하는 일도 안 풀린다. 특히 직장 내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이 사람이 그만둘 때까지 괴롭힘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사기꾼을 만나거나 막 이래가지고 번 돈 다 날릴 수도 있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좋지가 않아요. 이 사람한테 인생 자체가. 그리고 이제 뭔가 이 사람이 자꾸 생각하고 떠오르는 그 모든 그런 생각과 그런 아이디어들이 다 이 사람을 좀먹고 갉아먹고 피해망상만 생기게 하고 이상한 결정을 막 만들게 하고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막 나쁘게 했다가 평가절하 했다가 갑자기 찬양했다가 막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다 보니까 상담을 해야 할 지경으로 정신병이 좀 심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중독될 만한 사랑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
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. 이 사람을 다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이 사람 괴롭히고 사기치려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첫눈에 꽂히게 될 수 있다. 이렇게 보여요. 인생 자체가 되게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도 평판이 많이 떨어질 걸로 보여요. 미래에는. 이 사람 정신병자라는 거 소문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아무리 빡세게 꾸미고 나 이만큼 잘 살아, 나 이만큼 잘났어라고 하더라도 병자인데 저것도 거짓말 아니야? 막 깔깔깔 막 이런 느낌이 불 수도 있고, 이 사람이 옛날에 막 여미새짓, 남미새짓 했던 게 이렇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쟤 옛날에 막 그렇게 했대, 막 문란했대, 아니면 쟤 막 환승이별했대, 막 바람 폈대, 막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데, 제일 큰 건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다라는 게 제일 크게 작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전혀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고 멋있게 봐주지도 않고 좀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, 이 사람은. 근데 허세 부리고 잘난 척 하더라도, 그 누구도 그거를, 뭔가 부러워하거나,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. 이렇게 보이네요. 네. 그럼 1번 일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
자,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2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 악인이 벌 받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사람한테 부모님이 좀 무슨 잘못을 저지를 것 같아요.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는 걸까? 이혼을 하시는 걸까? 부모님이 이 사람을 학대해서 키웠거나 이혼했거나 부모님이 사기당했거나 사기당하겠네? 약간 부모님 때문에 이 사람이 미래든 지금이든 결혼을 하려고 그러거나 결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부모님의 어떤 이슈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. 결혼해 있는 상태면은. 그리고 결혼을 추진하려고 그럴 때 그게 이제 결혼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이제 크게 사기를 당했으면 빚만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빚까지 떠안아서 내가 결혼하려고 하면은 조금 힘들잖아요. 그 빚의 규모가 되게 어마어마하다면은 1인당 10억 마이너스 10억씩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랑 결혼하기에는 솔직히 많이 힘들잖아요. 이 사람이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. 부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미래에 그리고 결혼 추진하려다가도 파혼된다 이렇게 보이고요. 이 사람은 이제 보니까 좀 철이 없어요. 철이 없고요. 유리 멘탈이에요.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존나 센 척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센 척이지 사실은 진짜 쥐똥만한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별거 없는 애거든요. 이 사람.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센 척해요. 이 사람은 깊이도 없고 점잖지도 않고 사람 자체가 나이가 많더라도 철이 안 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공부를 하더라도 그 학위가 인정받기가 힘들고 학교 공부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존감 떨어지고 부모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좀 망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. 부모님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네요. 보니까 이혼하실 수도 있고 사기 당하셨을 수도 있고 사업을 다 날려 먹으셨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애정사에게까지 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네요. 그리고 가정을 꾸리더라도 이 사람은 철이 덜 들었고 사람 자체가 품위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시당하기 일쑤고 그러면서 점점 자존감 떨어지고요. 그리고 뭘 하더라도 재수가 없어져요. 그래서 뭐 하다못해 집을 옮기더라도 흉터로 옮기게 되고 흉가 같은 데 있잖아요. 나 사람 죽은 데나 막 사건 사고 난 곳으로 막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같이 동업자가 사기꾼이었거나 그러니까 뭐만 하려고 해도 보호해주는 기운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온갖 해와 나쁜 일이 이 사람한테 다 집중적으로 포화되고 부모님에게까지 이런 나쁜 일이 생기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점점 자존감 떨어지고 결혼 생활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배우자도 이 사람이 뭔가 사람들을 뭔가 해치고 막 사람들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구나를 그런 실체를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싫고 이 사람이 아프더라도 잘 돌봐주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. 이 사람이 배우자한테 원하는 거는 돈이고 자기 기 살려주는 거고 나 케어해 주는 거고 내가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은 자기 배우자가 다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배우자가 무슨 해결사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도 질려버려 가지고 이 사람이랑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.
예,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받을 벌은 부모님에게 뭔가 큰 일이 생기는데 그게 이 사람의 애정사에게까지 침투돼가지고 결혼이 안 되거나 결혼 생활 유지하기가 힘들거나 이 사람의 배우자가 이 사람의 부모님의 그런 부분을 보고 그런 나쁜 부분을 보고 이 사람도 그런 나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뭔가 더 정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의 애정사가 송두리째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
자,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, 이 사람은요,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나쁜 일이 생기냐면, 이 사람이 선하게 살아온 사람 같진 않아요. 착하게 살아오지 않았어요. 오죽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이고,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제 사기치고, 어떻게 하면은 쟤를 빼먹고,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월급 더 주고,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숭배하게 해가지고 내가 쟤를 이용할까 뭐 등등. 그냥 온갖 나쁜 행동과 생각은 맨날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, 진짜 이 사람은 못된 것만 배워 처먹은 사람이어서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그런 못된 짓만, 짓거리만 이렇게 일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뭐 갑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비리를 저지른다던가 아니면 뭐 정치질을 해가지고 사람 한 명을 뭐 이제 무고한 사람 자살로 몬다던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. 이 사회에 하등 쓸모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해본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좋지가 않은 인생을 살아왔어요. 솔직히 그래서 이 사람은 떠돌이로 살아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. 이 사람이 그나마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좀 속죄하면서 살 수 있는 부분은 음악을 하거나 뭔가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기운을 좀 줘야 돼요. 음악이라도 해가지고 좋은 음악 같은 거 만들던가 악기라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행복감을 느껴야지. 그거 아니고는 이 사람은 이제 신도 떠났고 보호령도 없어요. 이 사람한테는. 그리고 이제 가정생활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고요. 그 가정을 깨고 나오더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노력을 해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사랑을 주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. 이 사람의 모든 실체가 겨울에 까발려지게 되거든요. 겨울마다 조금 이 사람이 안 풀리게 되는 흐름이 있어서 겨울이라는 그 계절이랑 이 사람이 뭔가 상극인 것 같아요. 기운 자체가 충돌하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안 좋아지고 망했나라는 거를 알고 싶으시면 겨울마다 이 사람의 소문이나 근황을 파보시면 좋겠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나빠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. 점점 미래에는 용기가 없어집니다. 이 사람이 철이 없어서 그래요.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돈도 많이 뭔가 기운이 빠지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이랬던 것 같아요. 원래 나는 리더격으로 활동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도 여러분들의 정신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. 우울증이 생각보다 극심해요. 이 사람이. 정신병에 걸려요.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고 자기 관리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하는 것 같아요. 처박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모든 그런 사랑이 누가 나를 이렇게 좀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겠지.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좀 케어해주겠지. 이런 식으로 바라기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.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. 이 사람은 이제 보면은 사막 안에 오아시스 있잖아요. 저기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서 그뒤까지 갔지만 신기루라는 거를 그런 인생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요. 이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 착하게 굴어야 돼요. 착하게 살아야 돼. 이 사람은. 속죄하면서 살아야 돼요.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 이 사람의 소통이나 창작이나 뭐 이런 쪽의 일이 좀 잘 풀리게 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해주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. 근데 지금 이 사람 착하게 안 살고 마음 안 고쳐먹으면은 잘 안 돼요. 소통도 안 되고 창작 일도 잘 안 되고 사람들도 이 사람을 패배자로 생각을 하고 루저로 생각하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바꿔야 하고 이 사람이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 아들이 이 사람을 되게 싫어하게 돼요, 미래에.
그 아들이 이 사람을 다 지켜보고 있고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 수 있어요. 이 아들이 엄마나 아버지한테 보면은 엄마나 아버지가 성정이 이러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다. 엄마 아빠가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나도 이런 못된 사람이 된 게 엄마나 아빠 탓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중에는 뭔가 이제 페류나 같은 후레자식 같은 애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좀 괴롭히고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, 애가. 아니면 이 사람이 옛날에 아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아들을 중절 수술을 했을 수도 있어요, 이 사람이. 아들이 있었는데 애를 유산을 댔거나 아니면 중절 수술을 해가지고 그 아이 홀령이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그 기운이, 태아령이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이 안 풀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. 원래도 착한 사람이면은 조금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개짓거리 했고 본인도 계속 개짓거리 하면서 사니까 그 옆에 있는 태아령도 이제 같이 더 이 사람의 인생을 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. 겨울마다 이 사람의 근황을 파보시면 아주 재미난 일 많이 보일 거다. 이 사람은 정신병 되게 심하고 우울증 너무 심하다.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철이 없는 사람이다.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